여러분 이런 거는요 경매나 공매로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고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022-817 일단 낙찰이 됐네요. 김성권님 4명. 여러분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경쟁률이? 그리고 여러분 낙찰받은 거 보세요. 싼 거 같지 않아요? 무슨 시세 조사는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파는 걸 성공했다면 제 생각에는 큰 돈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돈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좋은 아파트만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깨보자고. 건물 면적은요, 나쁘지 않죠. 18평이면 누가 살 가능성이 높다? 가족. 그런데 이런 조금 노후화된 이런 동들은 가족이 아니라 중장년층 가족이 살 수도 있겠네요. 이건 현장 조사를 좀 가봐야 되겠죠. 자, 권리 분석합니다. 뭐 눌러야 돼요? 자, 인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르게 한번 적어줘요. 자, 권리 분석 끝입니다. 뭐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좀 카드를 많이 땡겨 썼다. 뭐 요 정도만 딱 보고 나갑시다. 그냥 소유자님은 부상위님은 카드를 좋아한다. 뭐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전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카카오 맵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역을 조금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탄생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크게 한번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주라는 도시네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영주. 영주역이 있고요. 처음에는 터미널이나 역을 기점으로 한번 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역이 있고, 아, 영주시청이 있구나. 음. 여기 있고 시청이 있구나. 그러면 요 정도 뭔가 좀 중심이지 않을까? 그 로타리가 보이네요. 옛날 구도심이었지 않았을까? 그다음 여기서 크게 한번 보고 싶으면 지적 편집도로 가봅니다. 짠! 여러분 상업지역이 무슨 색깔일까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은 빨간 색깔, 주거지역은 노란 색깔. 그 거투님이 알려줬죠? 예, 그 뭐 땅의 그 레벨을 먼저 봐라. 자, 이렇게 뭔가 여러분, 이렇게 짝짝 바둑판처럼 됐지 않고 어지럽게 돼 있으면서 빨간색이 많으면 예전에 구도심 정도였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고, 요 빨간색 있고, 로타리가 있으니까 여기도 구도심이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구도심이었겠구나.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여기와 여기는요? 뭔가 좀 규칙적이다. 맞죠? 뭔가 도시가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확실하게 애매하다. 느낄 수가 있죠. 신도심 쪽도 아니고 구도심인데도 조금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우선 큰 입지로 봤을 때는 영주에서는 뒤처지는 곳이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동산 2차입니다. 그러면 쳐보는 거예요. 영남동산 2차. 하망동이네, 하망동. 그리고 호갱노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하면서 봅시다. 옆에 띄워서 저랑 같이 해보세요. 영남동산 2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10평에서 30평까지 다 띄워서 아파트가 다 나오잖아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은 아파트가 다 나오는데 요거를 연식으로 한번 봅니다. 입주 시기. 이렇게 딱 하면요. 이 구도심과 신도심에 아파트가 지어진 시기가 딱 보여요. 딱 보면 1990년대에 이제 뭔가 구도심 아파트들이 있는 것 같죠? 요 밑에도 1990년대들이 모여 있네요. 구도심이었겠구나. 그래요. 제가 신도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도 구도심이었겠구나. 그리고 요 위에도 그러니까 구도심이 이렇게 세로로 구도심이었겠구나. 그리고 신도심이 어디예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구도심이었겠구나. 오른쪽이. 그다음에 혜빈님이 말해준 것처럼 야 이쪽에 가니까 뭐 이름들이 현란해집니다. 리첼, 노블, 스위트, 뭐 20년, 16년 있습니다. 맞죠? 아 그러면 여기가 신도시겠구나. 우리의 영남 동산은 조금 구도심 중에서도 그리고 산 옆에 있으니까 좀 언덕이 있겠구나. 이 정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우리 일자리도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신도심이 들어오는 게요. 사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SK 모테리얼스 2차 전지 관련 여러분들 예, 아주 큰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맞죠? 이 큰 회사가 있고 요로 붙은 쪽으로 신도심 신축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평수를 구축들만 한번 골라볼게요. 한 15년이면 한 25년? 25년 1999죠. 25년에서 한 35년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우리 아파트가 1996년이잖아요.
우리 아파트의 경쟁을 전체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아파트 경쟁 애들입니다. 여기서 평당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전체가 과연 입지대로 가격이 나와 있냐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평수를 조금 이렇게 제한시키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밑에는 뭐 한 500 정도가 되네요. 500. 위에는 뭐야? 여러분 300밖에 안 되네요. 이걸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구도심이라도 밑에가 살기가 좋다. 위에가 빠진다. 그러면 결국 1등, 2등, 3등, 영주에서 가장 빠지는 거는 요 한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가 될까요? 딱 봐도 요 밑에 구축들은 학교도 많죠? 경북대도 있고, 전문대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있고, 역도 있고, 시청도 있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우선 좀 언덕이고 학교가 잘 안 보입니다. 이 초등학교 하나, 중간에 하나, 중고등학교도 안 보여요. 요 뒤에 있어, 산에. 그리고 뭔가 좀 비어 보여요. 예,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호갱로로 가서 언덕을 한번 볼게요. 자, 언덕을 한번 보면 경사. 그러면 요 밑에는 평지네요. 여기랑 맞죠? 여기는 이렇게 평지고 우리 물건지는 좀 산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 구역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여기까지는 꼴찌 입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팔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물론 안 팔릴 수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팔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영남동산 2차입니다. 영남동산 아닌데? 여기인 것 같아요. 영남동산. 영남동산 여기 이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동.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주 연도를 뺐을 때 이렇게 우리의 경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우리의 경쟁이다 볼 수가 있고요. 입주 시기랑 다 비슷하구나. 다 비슷하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입지 조건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산다고 하면 아기가 살고 있어야 되잖아. 초등학생, 중학생. 걔네들이 살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왠지 아세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학원가도 없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학원가를 가려면 한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걸어서 여 밑에 상업지역으로 와야 됩니다. 요 초등학교 이거고요. 상업단지거든요. 학원가도 잘 없어요. 자, 호갱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학원가. 그래, 좀 있네요. 여기. 그래도 조금은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애기가 20분을 하루에 1시간을 왔다 갔다 한다. 걸어서. 물론, 여러분, 요새 버스도 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출발. 초등학교까지 애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나? 네. 근데 차로는 가깝다. 하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이 걸어갈 때는 또 20분이 걸린다. 그래서 저는요, 감히 얘기하기로는 여기는 중장년층 가족들이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은 중장년층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입지 조건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면? 크게 입지 조건이 안 느껴져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가 필요하지도 않고, 학원가 필요하지 않고, 약간 인프라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죠? 예. 시장, 마트, 그래요. 근데 요 마트랑 시장이 또 요 중간에 이렇게 있네요. 예. 마트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솔직히 입지 조건은 그냥 거기서 거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언덕이거든요. 자, 그럼 개별 조건 한번 볼게요. 명동감자탕 근처 5일장 어디에 열린대요? 요 근처에 예, 시장이 있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조건은 그냥 다 비슷하다. 개별 조건은 우선 첫 번째 연식이 다 비슷하다. 두 번째 세대수 다 비슷하다. 네, 경사도 비슷하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를 볼게요. 아이고, 자, 우리 거부터. 그래도 계단식이네요. 그리고 6층이네요. 그래도 지하 주차장이 있네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걸 찾아낼 필요는 없지만 지하 주차장도 있네. 예, 그래도 주차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경쟁해 볼게요. 영남동산. 얘도 계단식이네. 얘도 6층이네. 얘는 지하 주차장이 없네. 자, 위에 광산. 얘도 계단식이네. 6층이네. 여러분 다 6층이네요. 여기 있는 애들은 화성타운. 얘도 6층이네. 계단식이네. 장미 아파트. 얘는 조금 완전 대장이니까 뺄 겁니다. 얘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되고요. 얘는요, 아파트는 뭐 계단식이네, 6층이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얘네들 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동인지 볼게요. 2동이네요. 2동에 603호.
이동이네요. 맞죠? 사실 큰 입지도 이 두 개니까 동 입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 또 개별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타입. 타입. 자, 우리가 20평 이거죠? 타입도 하나밖에 없네요. 맞죠? 그래서 타입에 대한 차이도 우리가 뭐 그렇게 차이를 볼 필요는 없다. 여러분, 그 20평. 여러분, 요 안에 구조를 보고 싶다면 옥션원에 요걸 한번 보라고 했죠.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영남. 여기 애들이 안 온 지 좀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603호니까 요 위에 있겠네요. 3, 5니까 맞죠. 보통 이런 아파트는요, 요새 4가 없습니다. 4. 4가 없어요. 그래서, 3오면 요쪽 라인이겠구나. 여기겠구나. 맞죠? 여러분 요즘 표정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구나. 이거 붙여놓고 왔구나, 권리신고서. 여기 있구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샷이 안 궁금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요, 이제 수리가 돼 있으면 로또인 거예요. 수리가 안 돼 있으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 유무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죠? 이 감정가가 5천만 원이라는 거. 수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럼 수리 상태를 우선 샤시를 본다. 아까 우선 문은 차이점 없었죠, 문은. 문은 차이점 없었고, 자, 그럼 샤시를 한번 보는데, 자, 지금 잘 보세요. 여기가 1, 2, 3, 4. 1, 2, 3. 여기네요, 여기. 1. 자, 그러면 남향으로 아마 냈을 겁니다. 남향으로, 발코니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네. 와. 여러분 잘 보세요. 1호, 2호, 3호 맞죠? 3호. 뭐야? 이건 어때요?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요, 이 3호가 안에 수리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샤시 하면서 이 오래된 아파트를 안을 안 했다? 도배장판을?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세 조사할게요. 자, 그럼 입지와 개별 조건의 현재 결론은요, 용주 안에서는 별로다. 마지막 입지다. 그리고 요 안에 왔을 때는 요 안에 아파트끼리는 비슷하다. 가치가. 그리고 실수요자의 특성은 아기가 있는 가족보다는 중장년층의 가족이 있을 것 같다. 맞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기가 팔릴지 안 팔릴지는 양재시는 잘 모르겠다. 맞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를 보기 전에 저는 이런 유사 아파트들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고 했어요. 자, 영남 동산 치고 가격 비교. 여러분 시간 되신 분은 이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예,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그냥. 가격 비교. 무슨 동이었죠? 함항동. 예. 그 다음에 우리 게 뭐였어요? 아까 화성 있었네요. 화성에 20평 우리랑 같은 면적이네요. 추가. 자, 그 다음에 동산 2차 우리 옆에 있던 거죠. 20평 똑같은 거 있네요. 오케이. 영남 동산 20평 오케이. 우리 거. 그 다음에 장미가 안 보이네. 장미가 안 보이네. 장미는 저건가? A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예측한 게 맞나요? 얘네들끼리는 다 면적이 같잖아요. 20, 20, 20. 다 전용 59제곱미터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얘네 여기에 실수요자가 가족이었고 한쪽에 초등학교랑 학원가가 몰빵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근데요, 여기는 입지 조건 자체가 없고요. 아마 중장년층이 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치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런 눈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남동산에 예를 들어서 영남동산에 실거래가가 없어. 그러면 최근에 얘네들의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가격이다.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 적정 시세를 뽑을 때. 자, 그리고 여러분 엄청 요란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요란하죠? 이게 한 1000에서 1500 정도가 왔다 갔다. 왜 이런가요, 이거? 2010년부터. 2010년부터 잡았는데. 선비님, 수리 상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네, 이건 분명 제가 볼 때 수리 상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리가 이 아파트의 가격에 큰 차이를 넣거든요. 맞죠? 이래서 전용 18평 샤시까지 때려 넣으면 2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큰 건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것도 눈에 한번 담아 보세요. 자, 수리 때문에 무려 1000에서 1500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자, 머리에 넣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1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거래량 괜찮지 않아요? 잘 보세요. 1000세대에 23년에 1000세대에서 50개의 거래가 일어난 거랑 똑같은 비율이에요. 저는요,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년이면 엄청 힘들 때인데도 거래가 되잖아요. 자, 아까처럼 해볼게요. 타입 똑같죠? 동 큰 차이 없죠? 1동, 2동. 2동이 다 같은 타입인가 봐, 다 같은 면적인가 봐요. 자, 그럼 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여기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6층은 한 2, 300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6층은 한 2, 3%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왜? 탑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런 저층 아파트들은요 3층 정도가 로얄층이에요. 이걸 따지기도 그런데 한 3층 정도가 로얄이야. 왜냐면 탑층 별로죠. 엘리베이터 없었고. 그리고 1층도 별로잖아요. 막 2층도 한 별로. 그러니까 중간 정도 3층이 여러분 로얄을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로얄층이에요. 이런 거는. 자, 1층, 4층은 가치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봤을 때 데이터 상으로는 4천에서 5,400이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인테리어 풀로 되고 안 되고 차이인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선 제 눈엔 그래요. 2023년에는. 이것도 4천이라고 잡으면요. 4천 두 개에 5,400이 하나 있다? 아,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 1,000에 1,500 드니까 요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테리어가 잘 안 돼 있는 거는 4천만 원이면 팔렸구나. 최근에. 그리고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으면 5천 넘게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3,500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금매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안 멈추고 더 볼 수가 있죠? 다른 애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 머릿속엔 4천에서 5,400이에요. 수리 유무에 따라서. 자, 동산 2차를 가볼게요. 오! 와, 거래가 또 있네? 자, 동산 2차는 얼마예요? 4,750이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4천에서 5,400이라 했잖아요. 그 중간값이 얼마예요? 4,700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중간값 정도로 나가지 않았을까? 수리가 절반 정도 돼서. 자, 데이터를 계속 모아볼게요. 자, 화성입니다. 2023년을 볼게요. 비슷하게 4천에서 5천 정도를 이루고 있네요. 맞죠? 지금 다 비슷하죠, 수치가. 4천에서 5천이 가장 많아요, 범위가. 그러면 사정상 금매라는 수치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 수리가 안 돼 있는 거는 4천만 원,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는 5천만 원, 샤시까지 돼 있으면 5천 중반까지 가지 않을까? 이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장미까지 볼게요. 이렇게 핫빠진 장미도 거래가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번 연에. 근데 장미는 어때요? 더 높게 나갔네? 장미는 무려 5,400과 6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요? 아, 풀 올 샷이 올 수리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맞죠? 그래서 5천 중반 넘게도 나간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확신해서 차지하나요? 수리가 안 돼 있는 거는 4천이면 팔린다. 수리가 샷이 없이 풀로 돼 있으면 한 5천까지도 팔 수 있겠다. 거기에 샤시까지 들어가면 5천 중반까지도 팔렸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3천 중반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아, 금매도 한 번씩 나가구나. 맞죠? 즉, 3,500이라는 건 아마 수리가 잘 안 돼 있는 애를 졸라 싸게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선 매매 기록을 봤을 때 이게 완전 이상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래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가서 볼게요. 이거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매물이 거의 없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물론 수요가 제로면은 의미 없죠. 근데 만약에 수요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온다면 만약에 요 주변에 전부 다 단독주택이거든요. 요 사람들이 아파트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수리해주면. 그런 수요가 만약 있다면 현장에 갔는데 팔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성이 하나 나와 있네요. 볼게요. 우리랑 같은 면적이네요. 자, 4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수리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 소구금이 안 됩니다. 수리가 거의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4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 맞나요? 수리가 잘 안 돼 있는 거, 현재 팔리는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은 없습니다. 장미에 있네요, 매물이. 자, 장미에 매물을 보니까 사실 이거 매물 하나 있는 거거든요. 장미는
매물이 3,800에 있습니다. 아마 4,000이었는데 200을 뺐겠죠. 좀 급하니까. 요것도 똑같죠? 부분 수리돼 있습니다. 이거 아마 많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0선이 맞는 거예요, 시세가. 근데 지금 200이 깎였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선 요게 조금 나가고는 있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갔는데, 샤시도 돼 있는 게 확실하고, 한번 탐문을 해봤는데, 수리가 되어 있는 게 확실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시세를 어느 정도 보실 거예요? 수리가 다 돼 있어, 샤시도 돼 있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거 5천에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시세로만요. 금매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현재 5천에 팔렸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혜빈님 말대로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4천에서 3,800으로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가 안 돼 있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깔끔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테리어 알아보고 힘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깔끔하게 인테리어 풀로 다 해서 5천에 공급한다면 여러분 사지 않을까? 솔직히 5천이면. 왜냐면 수리까지, 사실까지 다 돼 있을 때 5천 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걸 5천에 시세가 5천이라고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가 중요한 거고, 현장을 갔는데 샤시는 돼 있는데 조금 오래됐어. 그러면 이제 4천 중후반 정도 좀 떨어뜨려야겠죠, 시세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갔는데 샤시만 잘 돼 있고 생각보다 안에가 오래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에 시세를 한 4천 초반까지도 봐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거 금매로는 얼마에 팔릴까요? 만약에 수리가 적당하게 돼 있어. 시세를 한 4천 초중반까지 내가 칠 수는 있을 것 같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3,500이면 바로 팔릴 것 같잖아요. 바로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입지가 안 좋은 건 인정해야 됩니다.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요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단독주택 사는 할아버지 바로 잡아가게 하려면 솔직히 3,500이면 현실성 있다. 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3,500이면 현실성이 있다. 이미 잘 보세요. 손품만으로도 뭔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손품만으로도. 물론 현장 가서 체크해봐야겠죠. 솔직히 저는요, 이거 현장 조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전화 임장으로도 저는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조사했으면 끝난 겁니다. 입찰가 산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입찰가 산정을 이번엔 재미있게 낙찰 받은 사람이 얼마를 벌었을까 한번 가볼까요? 예. 낙찰 받은 사람이 얼마를 벌었을까? 자, 감정가는 5,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가는, 낙찰가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대출 나올까요? 2천만 원 낙찰 받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안 해줘요, 잘. 그래서 대출 안 받았다 생각해 볼게요. 현실적으로 법무 비용도 얼마 안 나갈 것 같아 그냥 중도상환 수수료 없죠 대출 없으니까 대출이자 없죠 예 중개를 오케이 미납관리비가 여기 뭐 얼마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미납관리비가 한 50만 원 이따 해볼게요 명도비는 좀 미안하잖아요 150 줄게요 1,500만 원 안돼 자 우리 진짜 현실적으로 3,500엔 팔릴 것 같지 않아요? 3,500 적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 남았어요 이 사람은. 솔직히 이 사람 1,000만 원 이상 남겼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떤 걸 시사하는 줄 알겠어요? 우리가 실력을 더 키운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더 키우면 꼭 수도권의 대장 아파트만 볼 필요가 없죠. 그런 건 누구나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요. 근데요, 양제이션이 하는 거 보면 조금 분석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팔릴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받았는데 내가 분석을 잘못해서 정말 오래 안 팔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리스크를 끼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해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내가 분석한 능력을 좀 더 키워서. 그리고 임장을 갈 때 너무 힘들겠죠. 멀리 가야 되니까. 한번 임장 가보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가잖아요. 임장을 안 가고 좀 싸게 입찰을 해도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았으면 전화 임장만으로도 아파트는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닌 게, 요게 진짜 안 팔려요. 내가 봤는데 수요자가 진짜 없어.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2,500만 원에 팔면 안 돼요? 2,500만 원에 안 팔릴까? 절반인데요. 웃긴 건 그렇게도 200만 원이 남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는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요. 아무리 안 좋은 입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왕초보라면 여러분들 대장 아파트부터 먼저 입찰하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분석도 좀 할 줄 알고 내가 인장도 좀 많이 갈 줄 알고 조금 실력이 쌓였어. 그렇다면 이런 지방 아파트를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거기에 고주민한테 넘긴다.
실소유자한테 수리해가지고 이런 개념이라면 난 초단타 하기 괜찮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세 끼고 재건축 투자한다 이런 건 절대 안 보여주죠. 근데 이거는 사실 중고거래잖아요. 내가 사고 나서 씻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맞죠? 옛날에 그 페디카 친구들이 그랬어요. 다대포에 일본에서 오는 중고 옷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한 해 1,000원씩 다 갖고 와가지고 빨고 다림질해서 그걸 10,000원에 팔았어요. 우리 그거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게 좋은 옷 갖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건, 그래서 피터님이 적극적으로 물건 올려주셨고 너무 공부할 게 많은 물건을 갖고 오셨습니다. 수리비는 전용 18평이면 1,000만 원이면 샤시 안 하고 진짜 이쁘게 다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이면 호텔식 화장실 한 샘은 못 넣더라도 깔끔한 싱크대, 그다음에 하얀색 도배장판 쫙 다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이면. 거기 샤시까지 하면 아마 한 1,500, 1,700까지도. 그럼 이거 5,500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샤시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샤시는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좀 이렇게 코팅만 좀 해주고 아까 요 물건 같은 경우에 샤시도 돼 있었죠. 흰 색깔로. 예.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준비한 물건은 다음 주에 할게요. 요것도 공부할 물건이 많은데 제가 당진의 물건 갖고 왔거든요. 요건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제가 오늘 갖고 온 물건이 딱 오늘 했던 거 두 개 사이에 있는 물건이에요. 지방이라서 별로 같은데 인프라랑 입지가 좋은 대장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진짜 천천히 제가 하는 방식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어땠어요? 너무 쉬웠어요? 아니면 그런 걸 느끼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입지나 개별 조건 보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어떤 뷰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뷰. 내가 얘를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 정말 이 아파트에 누가 살 거냐. 너무 데이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도시를 보면서 이 아파트에 누가 들어올 거냐. 누가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좋아할 거냐. 그리고 개별 조건은 어떤 특징들이 가격을 교란시키냐. 어떤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좀 범위를 만들어내느냐. 오늘 한 거 녹화본 만들 테니까요. 한번 왕초보분들은 제가 어떤 걸 클릭하고 어떤 어플을 여는지 연습을 꼭 해보세요. 똑같이. 이것만 연습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부동산을 보는 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에 누가 사냐? 그게 첫 번째예요. 이 경매 물건에 과연 사는 고객님이 누구지? 노년층 가족인가? A기 가족인가? 신혼부부인가? 나의 고객님이 누구지? 두 번째, 그럼 나의 고객님이 어떤 위치 조건을 좋아하실까? 나의 고객님이 어떤 개별 조건을 좋아하실까? 그러면 우리 고객님이 봤을 때 이 동네를 왔을 때 누가 1등이고 2등이지? 그러면 현재 실거래가가 1등, 2등이 얼마지? 아, 그럼 경매 물건은 얼마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은 어떤 사람은 실거주자가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얼마에 팔리겠구나. 그거를 현장 가서 확실하게 체크하고 입찰가 산정하고 입찰하면 끝이죠. 공급 보고 미분양 보고 호재 보고 이런 건 여러분 중장기 투자할 때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투자를. 초단타는 오늘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